1번 10기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 예정일이 2021년 3월 20일인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그럼 첫 번째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네.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2020년도 이야기, 여기는 21년도 이야기죠. 다음 이익준비금은 200만 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엉뚱한 곳에서 허를 찔러놨네. 그죠? 얘는 법정적립금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2021년 3월 20일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 해야지. 미지급 배당금. 다음 2020년에 정기 오류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이익여금에서 줄이도록 300번대를 쓴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2020년 1월 1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그럼 발행가액이 이 금액의 유효이자가 10%, 그러면 이자 비용은 27만 7,618원일 거고, 그리고 액면이자는 300만 원에 7%, 그러면 21만 원일 거고, 그럼 차이 나는 금액만큼 6만 7,618원이 상각액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며 기타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 얘 둘이도 상충이 일어나죠. 다음 3번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과거 의사결정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의사결정의 확인, 이건 피드백이죠.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겠네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 우리 목적 적합성 높일 거면 분기, 반기 재무제표고 신뢰성 높이려면 연차 재무제표를 써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는 것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수수료 5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이 5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1번 틀렸네. 전부 옳지 않는 것이니까. 자, 다음 2번 회사가 연금운용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수익 56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하였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높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같은 형식 계정 과목이죠. 받고 3번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500만 원을 인식하였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300만 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300만 원 중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만 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14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회사는 전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끌어쓰고 해약하는 만큼 160만 원 줄이고 회사가 돈 지급하고. 그럼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0년 단기 손익을 구하시오. 자, 20년 올해네요. 자, 수익이 120만 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죠? 150만 원이죠. 이건 무슨 상황이죠? 망한 거죠. 그죠? 19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의 총 공사비가 들어가고 120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게 지금 초과돼 버렸죠. 그러면 30만 원 손해라는 거 알겠나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익을 114만 원 인식했네. 이만큼 손실로 올해 넘겨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 손해인데다가 14만 원까지. 그래서 44만 원 손해다. 자, 다음 6번.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인데 40만 원 과소 배부했으면 예정 배부액은 60만 원이라는 거죠. 이 60만 원이 예정 배부율 5고 곱하기 지금 물어본 애니까. 그럼 5로 나누면 515, 520. 그럼 12만 시간. 답은 1번. 자,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시오. 자, 그럼 준 정보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10만 원이 증가했고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5만 원이 감소했다. 당월의 총 제조 원가는 310만 원, 판매 가능 제품액은 325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자, 기말 제공품은 기초에 비해서 10만 원 증가했죠. 그럼 0원이고 10만 원이고 기말 제품은 기초에 비해서 5만 원 감소했대요. 그럼 5만 원인지 모르겠지. 자,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당월의 총 제조 원가는 310만 원. 그러면 310만 원이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00만 원이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00만 원인데 판매 가능 제품은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합친 거죠. 그럼 얘가 25만 원이라는 거네. 그럼 얘가 25만 원인데 기말 제품은 기초에 비해 5만 원 감소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20만 원이란 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20만 원. 얘가 답이네. 그죠? 기말 제품 재고에 물어봤으니까. 자, 다음 8번. 당회사는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 금액 30만 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 기말 제공품 가액은 얼마인가? 총원가 비례법이면 얘네들 가지고 안분하면 되겠네요. 그럼 기말 제공품이니까 얘는 30만 원을 얘는 100만 원. 네, 얘 다 합치면 600만 원이에요. 고마워요. 자, 그럼 얘는 6분의 1이니까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 5만 원만큼 여기 배부할 건데 과대 배부됐다라는 건 실제가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만 원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럼 100만 원에서 5만 원 줄이면 95만 원. 그래서 답은 9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9번.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가가 아닌 것을. 멤버 원가 딱 보면 보이네. 그죠? 다음 10번.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분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왜냐면 표준원가에서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조정하겠죠. 조정하는데 이익이 가장 크려면 매출원가에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법이겠네. 그죠?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당연히 사법상 그거는 그거고. 그죠? 이번에 대표적 유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고가 매입 혹은 저가 양도가 있다. 맞죠? 3번에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맞고. 4번에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소액주주나 아니면 이런 때는 우리 이건 무상으로 주고 했을 때 근로소득으로도 안 보죠. 자, 다음 1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정말 원론적인 표현인데 틀리진 않았죠. 이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맞죠?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그걸 알고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내는 건 안 되죠. 자, 다음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해제일자로 해서. 다음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구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구신용장 개설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얘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자, 법인세법상 2월 교통금과 교통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월 교통금은 먼저 발생한 3년도의 교통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맞죠? 먼저 발생한 것부터. 2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3년도에 세무상 교통금이 발생한 경우 그 교통금을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3년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직전가만 했으니까. 다음 3번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2월 교통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재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해주는데 재해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해주는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교통금 공제를 안 해줄 거고. 4번에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교통금 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 2월 교통금과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네, 예, 80 적혀 있어서 틀린 거죠. 60%죠. 자,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 공제는 무엇인가? 보험료. 자,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직원의 사택 제공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아니죠. 직원한테 이 기숙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포함한다라고 적었으니까 틀렸고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맞죠? 3번에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장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맞죠? 자, 4번에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 총액의 상여든 부정기 급여, 실비 변산적 급여, 초과 근로수당을 제외한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